안녕하세요.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소금 먹으면 권장량의 3배 이상 먹으면 25년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, 그리고 제가 소금을 먹게 된 계기, 이런 것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소금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저희가 대답해 드릴 수 없는 거,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소금만 먹기.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을 소금을 먹어올 수 있었던 것은 소금 건강법, 소금 그 하나만 가지고 소금만 섭취를 한다지 소금 건강법만 실천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을 할 수 없었을 텐데, 소금 외에 다른 부분들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소금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보통 이제 어떤 한 가지를 아시게 되면 거기에 꽂혀서 소금만 먹으면 돼, 소금 먹으면 만병통치야, 본인이 이제 소금으로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또 소금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그렇지가 않다. 우리 몸은 소금만 필요한 게 아니죠. 물론 체질에 따라서 또 어떤 몸의 상태에 따라서 소금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분들, 또 많이 필요한 분, 조금 필요한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소금만 가지고 다른 것들 다 채울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소금만 드시면 안 되고 다른 부분들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. 그래서 저희는 소금만 먹지 않고 다른 부분들 영양 균형을 잘 맞춰서 함께 실천을 합니다.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. 두 번째는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침부터 소금 먹기 하지 않습니다.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화기의 시간, 이 심장에 불을 붙여서 하루를 쓰는 시간인데요. 그때부터 소금을 먹기 시작한다? 그러면 이 소금은 숙이, 가라앉히고 닦아내는, 빼내고 짜내고 청소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그래서 아침에 불을 붙여서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확 가라앉혀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오후로 가면 힘도 없고 기운이 없고 좀 처지고 계속 몸이 무겁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부터는 웬만하면 먹지 않고 오후 시간대로 넘어가면서 먹고 저녁 때 이렇게 먹고, 필요한 그 시점에 좀 소금이 잘 흡수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주로 먹습니다. 물론 염증이 지금 심하다, 또 염증으로 인한 열이나 통증이 있다, 그럴 때는 새벽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가리지 않고 드시면 그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. 세 번째는 저희는 소금으로 장 청소나 관장하지 않습니다. 소금을 영양을 잘 하시면 필요한 만큼, 그러면 충분히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 찌꺼기들이 소변, 대변, 땀이나 이런 것들로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으로 관장을 한다든지 또 장 청소라는 명목하에서 과량의 어떤 소금물을 먹어서 억지로 설사를 시킨다든지 하는 무리한 방법은 안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요. 그다음 네 번째는 소금 물을 타놓고 하루에 몇 리터씩 정해놓고 먹는 거.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. 그날의 어떤 기후나 계절의 변화, 나의 활동,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양은 어느 정도 정해놓지만 그걸 물에 타서 그 1리터, 2리터를 꾸역꾸역 힘든데도 계속 먹는다?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몸에 무리도 가고 몸이 흡수를 못해서 더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현상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. 소금물 시작하시는 어느 기간 동안은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긴 기간을 같은 양을 정해놓고 2리터는 먹어야 돼, 누가 1.5리터 이상 먹으라 했어, 그러면서 소금물의 형태로 드시다 보면 나에게 맞는 수분 양 조절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. 내가 그날 먹는 식사, 다른 물, 수분들, 그리고 활동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한 수분이나 염분 양은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떤 소금 물의 양을 정해놓고 그걸 꼭 채우시려고 한다든지 그만큼 드시려고 한다든지, 그것보다는 몸의 신호를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을 좀 조절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저희도 그래서 소금물 타놓고 몇 리터씩 드세요, 이런 것들은 별로 권하지 않고 저희도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다섯 번째는 이제 염도계를 통해서 소변 염도를 측정하는 건데요. 소금 섭취량과 또 배출량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끔 어떤 목적으로 염도계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는 거는 괜찮겠지만 늘 그 염도를 재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?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
그럼 어떻게 적정한 내 몸의 염도와 늘리고 줄이는 양을 결정을 하느냐. 내 몸에 드러난 여러 가지 신호들, 증상들 이런 것들 계속 살피고 입맛도 살피고요. 내 몸의 변화, 마음의 변화들을 잘 살펴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금량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물량도 자연스럽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. 그래서 굳이 염도계를 사서 뭐 소변을 매번 체크하는 그런 일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셔가지고 뭐 염도계에 어느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아니면 지금 2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? 뭐 지금 맞게 하고 있나요? 장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는 소금을 그렇게 쓰고 있진 않고요. 주로 음식에 간을 해서 내 입맛에 맞는 염도를 찾아서 맛있게 먹는 것, 간을 잘하는 것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식사 외에 따로 필요한 만큼의 소금을 털어놓고 물을 먹거나 아니면 뭐 물에 타서 먹는 차나 물의 형태로 소금을 먹는 거, 그거 식사 외에 먹는 거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소금으로 양치와 각을 하면서 구강, 치아 건강 이런 부분들, 여기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런 용도로 또 쓰고 있습니다. 간혹은 뭐 소금으로 뭐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또 두피에 이렇게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,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영양만 하신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오기 때문에 소금을 잘 드시기만 해도 음식으로 간을 잘 하셔서, 그리고 또 식사 외에 필요한 분들은 따로 소금을 또 잘 챙겨만 드셔도 우리 이 장기, 내장들이 균형이 맞아지면서 속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지면서 피부라든지 모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아지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의 몸의 지혜, 치유 본능을 깨우셔서 건강 자립하실 수 있도록 고마운 TV가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짠맛의 저자 김은숙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